네, 매주 금요일 아침마다 한 주간의 연예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자, 오늘은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진이 2024 파리올림픽의 성화 봉송주자로 참여하는데요. 또 넷플릭스는 자사 프로그램에서 김치를 중국 음식으로 잘못 표기해서 국내 시청자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YTN 스타 김성현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자, 방탄소년단 멤버 진, 지금 제대 후에 활동을 왕성하게 이어가고 있는데 파리에서 개막하는 올림픽 성화 봉송 주자로 참여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맏형 진이 2024 파리 올림픽의 성화 봉송 주자로 나섭니다. 진은 지난달 12일 방탄소년단 멤버 중 가장 먼저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했죠. 전역 직후에는 팬미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는데 이번에 올림픽 성화 봉송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번 성화 봉송은 지난 4월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시작됐는데 개최 당일인 26일까지 전 세계 약 1만여 명의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진은 성화 봉송을 위해 조만간 프랑스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봉송 구간이나 일정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팬들은 벌써부터 커다란 관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방탄소년단 진 씨 전역하자마자 굉장히 일정이 빠듯하네요. 네. 다양한 화제 인물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서도 방탄소년단 진 씨가 주자로 선정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진이 성화 봉송에 참여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방탄소년단의 국제적 위상이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탄소년단은 21세기 팝 아이콘이자 명실상부한 글로벌 아티스트죠. 그간 두 차례의 UN 총회 연설을 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보여왔는데요. 특히 인종과 국경을 넘어서 스스로를 사랑하자라는 메시지를 강조해왔습니다. 이 같은 메시지로 전 세계를 대표하는 사랑과 긍정의 아이콘이 된 것이 성화 봉송 주자에 선정된 주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성화 봉송 장면을 이제 방송에서 나오면은 같은 국민으로서 굉장한 자부심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와서 이 넷플릭스가 우리 김치를 중국식 이름으로 표기해서 국내 시청자들의 질타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넷플릭스가 공개한 오리지널 예능 콘텐츠죠. 슈퍼리치 이방인에서 나온 문제인데요. 출연자들이 모여서 김치를 담그는 장면 속에서 중국어 자막이 문제가 됐습니다. 네. 한국의 김치를 중국의 매운 채소 절임인 라바이차이라고 표기한 것인데요. 예. 논란이 불거지자 넷플릭스는 한자를 사용하는 해외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막이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켰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한국 콘텐츠의 김치를 신치,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인정하는 김치의 올바른 중국어 번역 표기로 사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기존 자막 또한 지금 현재 신치로 수정된 그런 상태입니다. 예. 네. 그런데 넷플릭스가 이렇게 오역으로 문제를 일으킨 게 처음이 아닌가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넷플릭스는 그간 수차례 오역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2021년에는 오리지널 시리즈 내일 지구가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에서도 김치를 파오차이로 잘못 표기했습니다. 예. 또 2020년에 공개된 영화 사냥의 시간과 지난 5월 공개된 오리지널 시리즈 더 에이트 쇼 해외 언어 자막에서는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기도 했습니다. 넷플릭스는 논란이 일 때마다 추후 번역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는데 이러한 약속이 무색하게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컨텐츠 기업의 이런 행위는 역사 왜곡이나 문화 정체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넷플릭스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뭐 국제적 문제인 만큼 자막을 좀 정확하게 써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영화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장르 영화제죠. 부천 이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어제 개막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아시아 최고 장르 영화제인 제28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어제를 기점으로 10일간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배우 정수정 씨와 장동윤 씨가 사회를 맡아 축제의 막을 열었습니다. 또 이번 영화제 특별전 주인공으로 선정된 손예진 씨를 비롯해 영화 서울의 봄의 김성수 감독, 제2호러의 거장 나카타 히데오 감독, 홍콩 누아르의 대가, 두기봉 감독 등이 레드카펫을 밟았습니다. 특히 개막작 러브 라이즈 브리딩은 예매 오픈 19초 만에 매진됐고 폐막작 구룡성체 무법지대는 33초 만에 매진되면서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영화제가 더 특별한 게 AI로 만든 영화들도 경쟁을 벌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영화제는 대한민국 국제영화제 최초로 AI 영화 국제 경쟁 부문을 도입했는데요. 예. 각본, 오디오, 비디오 부문에서 한 가지 이상의 생성형 AI 기술이 활용된 영화들이 관객을 찾아옵니다. 본선에 진출한 작품은 총 15편으로 이 중에 4편이 한국 영화인데요. 특히 두바이 국제 AI 영화제에서 대상과 관객상을 수상하며 화제를 모았던 권한슬 감독의 원모어 펌킨도 이번 영화제에서 볼 수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AI가 영화 제작에 어떠한 바람을 불어올지 지켜보는 것 역시 이번 영화제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예, 흥미로운 소식이었네요. 자, 극장가 이야기도 이어서 해보면 지금 마블 영화 데드풀과 울버린 네, 두 주연 배우죠. 지금 휴잭맨과 라이언 레이놀즈 한국을 찾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화 데드풀과 울버린의 두 주역이죠. 라이언 레이놀즈와 휴잭맨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어제 오전 기자간담회가 있었는데요. 휴잭맨은 이번이 무려 6번째, 라이언 레이놀즈는 3번째 방한입니다. 특히 2009년 서울시 홍보대사에 위촉됐었던 휴잭맨은 마음은 아직도 홍보대사라며 한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는데요. 라이언 레이놀즈는 선물 받은 한복을 입고 힘을 얻은 것 같다라면서 만족하는 모습으로 현장을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한국이 사랑하는 헐리우드 영화 배우들답네요. 자, 그런데 데드풀과 울버린 영화 내용도 좀 궁금한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데드풀과 울버린은 2016년에 첫 선을 보인 데드풀 시리즈의 3번째 영화입니다. 앞선 두 작품 모두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임에도 총 710만 관객을 모으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번에도 높은 수위로 미국에서는 청소년 관람 불가인 R등급을 받았습니다. 영화는 히어로를 은퇴한 데드풀이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아 자신과는 모든 면에서 상극인 울버린을 찾아가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25년 동안 울버린을 연기해온 휴잭맨은 최고의 울버린이 나왔다고 자평했고 라이언 레이놀즈 역시 강력한 재미와 우정이 있는 영화라면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네, 저희도 기대를 하고 또 극장가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YTN 스타 김성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